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께 약속한 것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나를 위해 이재명, 순천을 위해 이재명, 전남을 위해 이재명,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감사합니다. 이 방송 촬영이 쬐깐해가지고 스피커 용량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시죠?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북 안동이라고 하는 저 완전히 정확하게 반대쪽 끄트머리 그 동네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박정희 이 군사정권이 했던 가장 큰 폐악이 지역을 가른 것입니다. 지역을 나누어서 갈등시키고 그 속에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거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물론 잘한 것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 지역을 갈라서 갈등시킨 거,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큰 뿌리를 만들어낸 거 정말로 책임져야 되고, 저도 그 한 부분에 이용당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대학을 가서 이 실상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가 이런 거구나.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힘없이 작은 사람 한쪽으로 몰고 힘센 쪽 많이 지원해가지고 내 편 만든 다음에 계속 싸우게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구나. 그게 국가의 성장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증오하고 갈등하게 하고 결국은 국가 발전을 가로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그런 길 가면 안 되겠죠? 네. 저는 대학에 가서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판검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가 인생 자체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판검사 발령 제가 거부하고 마다하고, 제가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그 군사정권에 어떻게 제가 임관을 받습니까? 사령장을 받을 수 없어서 제가 26살 어린 나이로 제가 다니던 공장으로 성남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호남의 개혁정신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외롭지만 힘들었지만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끌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퇴보가 아니라 진보를 이끌어냈던 곳, 바로 이 호남이 민주당의 뿌리이고, 민주당이 바로 대한민국 변화, 혁신, 진보, 개혁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심에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답으로 약속합니다. 새로운 나라, 민주주의가 활짝 핀 나라, 인권과 평등이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을 정말로 존경하는데 이분이 했던 말씀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쓰고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딱 일상적으로 제가 인용할 뿐만 아니라 제 삶의 지침으로 삼는 말이 있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의식은 깊이 가지되 정치는 현실에서 실용 가능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 높으면 뭐합니까? 가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 반발짝이라도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든 시민운동을 하든
실용적인 현실적 성과가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재명!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렵습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었고 대중경제론을 쓸 만큼 경제에 박식했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IMF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을,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미래를 향하려는 우리의 열정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정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모르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랑하듯이 하는 이런 리더로는 이 힘든 길을, 이 엄혹한 환경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준비되어 있고 실력이 실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정치 보복을 공언하고 다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좌파 문화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고로 이 복잡하고 위험하고 험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보복,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핍박당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지금도 이러는데 실제로 권한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우리 국민들을 핍박했던, 살상했던 군사 정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군인 관료가, 군 공무원이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살상하고 국민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시절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이제 검찰 왕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목숨을 바쳐 만들어왔던 민주공화국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왕국이 열리고 왕으로서 검사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월 9일이 지나고 3월 10일이 열리고 5.18 묘역에 어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를. 이재명! 여러분, 역사는 결국 국민이 만드는 것이고 정치인들의 얄팍한 기만술이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 믿음의 결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재명!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 민주주의와 남북의 화해 평화를 위해서 애써왔고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서 평화의 물길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사로서의 남북 협력이 아니라 진정한
남북 화해의 길을 여셨던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합의를 한 결과 군사합의 이전에 1년에 33건씩 발생하던 무력 충돌이 3년이 넘도록 딱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거 중요하지요. 교실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도 강화해야 되고 국방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무수한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 군사 잡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 중 4개 요인 중에 하나가 특정 후보다. 또 며칠 전에 이런 미국 잡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호전적이 돼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한반도에 위기가 올 수 있다. 군사적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 참으로 위험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재명. 반드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열과 증오를 만들어내서 청년들 사이에 싸움시켜서 이익 보겠다는 생각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남북 간의 갈등 만들어서 군사적 긴장 고조하고 안보 위기를 조장해서 펴오는 시대에 이제 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구태 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낙연 우리 총괄선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사드를 배치하면, 추가로 사와서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가 이미 중동에 4조 원 수출했던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 못 쓰게 됩니다. 국방 산업이 망가져요. 수출 규제, 수출 억제 때문에 또는 무역 제재 때문에 우리가 민중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다가 사드 설치할 겁니까? 여러분,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집단은 전 세계에 이 집단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악용해서 안보를 해치는 안보 포퓰리즘, 이거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능한 리더가 통찰력을 가지고 길을 먼저 제시하고 험한 길을 먼저 다녀온 다음에 함께 갑시다. 새롭고 빠르고 편한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리더 아닙니까? 나는 뒤로 숨고 네가 먼저 가봐라. 그리고 좋은 길이면 내가 그때 가서 혜택은 내가 보겠다. 이게 리더가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구성원들 싸움시키고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가 이익 보는 거, 이거 통합에 반하는 행동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통합을 해낼 대통령,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선택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여러분, 이낙연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선출 권력, 즉 국민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마음대로 하겠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군대도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해서 참모총장을 지휘하자, 국방 문민화까지 얘기되는 판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예산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공수처 없애버리고 수사권 다시 확보해가지고 경찰 수사가 잘못되면 지가 직접 수사하고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군사 정권이 아니라 검찰 정권이 생겨나게 생겼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고 검찰 왕국 반드시 막아냅시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먹고 사는 거 힘드시죠? 네. 수도권에 너무 많이 집중돼서 그럽니다. 수도권이 얼마나 집중이 됐든지 경기도에는 학교가 없어가지고 피난 왔을 때처럼 운동장에 컨테이너 놓고 수업하고 있어요. 지방은 인구 소멸로 지금 소멸하게 생겼죠? 어디는 미어 터지고 어디는 소멸하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은 이제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약속합니다. 남부에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서 싱가포르처럼 국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에 이사가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남부 수도권 균형 발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저도 말씀을 조금은 남겨놓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이 지나고 3월 10일에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은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갈 것인지 정치 보복이 퇴행하는 정쟁의 세월이 다시 시작될지 우리가 촛불을 들어 힘겹게 만들었던 그 세상이 지워지고 다시 촛불 이전의 그 과거로 되돌아갈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상상해 주시고 선거는 이재명을 뽑느냐 윤석열을 뽑느냐가 아니라 내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재명. 여러분, 우리 거시기 해불죠? 네. 제가 거시기 하면 해불자 한번 해주세요. 거시기 해보자. 거시기 해보자. 감사합니다. 자, 짧게 이어가겠습니다.